안녕하십니까. 은퇴안내자TV의 은퇴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정년퇴직자 점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퇴직자분들에 비해서 정년퇴직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퇴직이 임박해서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정년퇴직 제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보통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 정년으로 되어 있어서 퇴직 후에는 재취업보다 대부분 바로 은퇴 생활로 돌입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2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300인 이상 대기업의 92.8% 또는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96%가 이 정년제를 운영할 뿐이고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운아인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미리 점검해 두면 좋을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퇴직금 관련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 직장의 인사부서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인 만큼 먼저 그분들의 설명을 충실하게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분들이라면 세전 퇴직 금액과 세후 퇴직 금액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절대 떨쳐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고 하지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여액 곱하기 근무기간 1년당 1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지만 어떤 기업의 경우는 근속자 우대 정책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는 만큼 인사부에 문의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른 퇴직 후 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 퇴직연금이라고도 하는 IRP 가입을 퇴직 시에 권유받게 되거나 관심 갖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IRP 운용 금융사 한 곳만이 아닌 여러 곳을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만큼 인생의 마지막 목돈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매월 운영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원금은 불어나지 않으면서 수수료는 계속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품 소개를 잘못 받으면 공격적 투자 방법을 선택했다가 원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 되면 반드시 기업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니 그곳의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합니다만 차이점은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까지를 모두 총칭해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최소 120일, 즉 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 즉 약 9개월까지 수령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의 정년제도상 일정 연령에 이르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즉 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적격 여부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판정에 따른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직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지급 기한이 12개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뤘다가는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일부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아무리 늦어도 1, 2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1, 2주 내에 신청 절차에 들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령상으로도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구직하려고 노력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1주에서 4주 단위로 담당자에게 입증해 보여야 구직급여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제반 기초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거주지역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소개 탭을 클릭하고 그림에서처럼 실업급여를 선택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즉 피보험 기간의 합산 방식에 대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으니 반드시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센터 방문 전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시고 구직 신청을 한 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이어서 이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보시면 실직이 발생하면 근로자인 여러분은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서 실업 신고를 하시고 구직 신청을 하신 뒤 기관을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절차는 센터에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최초 실업 인정을 받기까지 2주가 소요되겠는데요. 처음 7일 정도는 대기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 7일 정도는 실업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휴식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세법상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취업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체가 현실적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준들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여러분이 퇴직할 무렵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반드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타 추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과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으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만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재취업을 하시거나 가족 일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과거 회사에서 50% 부담해 주던 것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한 금액이 편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하시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약식으로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파악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과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추산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총 자산이나 예상 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분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분이 문의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복지로라는 보건복지부 포털에 들어가서 정보를 사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포털에서 바로 복지지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 정년퇴직자가 사전에 챙겨두면 좋을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년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즉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들의 상식적 신상 변화 등을 미리 예측해서 작성해 두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점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소득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맞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년퇴직까지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행운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년퇴직을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의 정년퇴직 준비를 기원합니다. 은퇴 생활이 더욱 빛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